주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메뉴가 독재예요. 그냥 무조건 주면 먹어. 오늘 뭐예요? 오늘 차는 뭔가요? 오늘 음료는 뭐예요? 아메리카노. 아 무조건 아메리카노. 오늘은 아니라 지난주에도 아메리카노. 아니 전 다방 커피 좋아하는데 자꾸 너무 이렇게 새까만 거 어, 잠깐만 이거 쓴 커피인데 커피가 달 것 같아. 아니, 수다 매니저하고 우리 세아 씨하고 언제 이렇게 따로 만날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세아 씨의 진정 모습을 보셔야 우리 어떤 결정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1회 수다왕을 끝으로 수다왕 절대 못 하실걸요? 근데 제가 약간 좀 개미 무덤 같은 매력이 있어요. 한번 개미 빠져들면, 무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못한다. 없거든요. 네. 자, 그나저나 우리가 이제 첫 방송 나갔잖아요. 이 얘기 좀 더 길게 하면 안 될까요? 개미 무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또 바쁘세요 오늘. MC니까. 그러니까 수다 매니저 얘기는 우리가 끝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첫 방송 항상 떨리는 거잖아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집에서? 집에서요? 네. 네, 일단 가족들은 못 보겠고요. 아니 왜요 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저도 그래도 아니까 양심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친구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요? 너 왜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냐고. 보다는 보이지 않처럼. 세아 씨는 뭐 금강 이남의 네. 여자 유재석이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예능에 이어서 시사까지 이제 진입을 하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전라도 BTS라고 유명합니다. BTS. BG Tired C. 바로. 엄청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기만 한 사람인데 이 이슈 있습니다를 통해서 제가 진짜 이제 이 확실히 인지도가 확 올라간 것 같아요. 예쁘고 웃기고 이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시사까지 잘하면 너 너무 완벽한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족쇄가 됐어요. 우리 말이 너무 길었나 봐. 쌤이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성깔이 있네요. 아니 단호한 거죠. 성깔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토크 중간에 이렇게 막 종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의 나라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신사적으로 친 거죠. 일단 그만 우리 수다 떨고 네. 1라운드로 한번 들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월이 왔어요. 그리고 5월 8일이에요. 맞아요. 뭐 가정의 달인데 그 안에서 이제 어린이날도 있지만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이거 수다 매니저 이거 땡 안 쳐요? 이거 빨리 땡 쳐야지. 여기가 중요해요. 아유, 빨리 와야지, 빨리. 스승의 사랑. 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마무리가 스승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5월에 그냥 이 노래 한 곡으로 다 때우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 곡만 부르면 어버이날도 기념하고 스승의 날도 근데 기념하고.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 게 이 노래 들으면 저는 정말 효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뭉클 솟아나는. 평소에 효자십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아닌데 방금 노래 듣고 효자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효자 너무 아니신 절절하셔서. 분들이 그렇게 노래방을 가면 부르자는 웁니다 이렇게 부른다더라고요. 비용 선생님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사신다고요? 네, 이제 아버지랑 저랑 각시랑 고령화 3인 가족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오늘 뭘 하셨어요? 네, 뭐 해드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건강보조식품 많이 사드리는데 네네. 어제 다 해드렸군요. 오메가3, 뭐 홍삼액, 비타민 제제 뭐 다 사드리는데. 근데 지용 쌤이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모시고 살아도 불효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자친구분을 이제 선물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버님께 또 적적하신데 네, 또 이렇게 그래요. 또 좋은 할머님 또 소개시켜드리면 아드님이 나서서 소개시켜드리면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끝나고 부모님 좀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참한 할머니 계시면 끝나고 말씀 나누시라니까요. 예. MC가 지금 진행을 좀 할게요. 자, 그 어버이날 네. 우리가 이제 노래도 불러주셨지만 2월에서 5월에 꽃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시기인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들의 시름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야외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만나 뵀었고 또 화훼 농가도 찾아갔었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이 가게세를 못 낼 정도로 꽃 자체가 거의 판매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퇴근하실 때 이렇게 아내분에게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얼마나 제가 또 기대하실지. 해봤어요. 어때? 사무실로 제가 장미꽃을 40 몇 송이를 여기 한 자릿수는 말씀 안 드리고 40 몇 송이를 나이 네, 됐어요. 사무실로 꽃바구니를
보냈죠. 그 생애 최초로 한 일인데, 네. 어떤 반응이? 그리고 이제 요거도 먹었죠. 왜요? 이제 생일이라는 게 공개돼가지고 사무실 직원들 전체 점심 한턱 내고 쏴야 되니까. 오후에 피자 돌리고 네. 20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혼났어요, 저는. 아유, 어쨌든 두 분은 생전 어디서 꽃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뭐- 그렇네요. 예. 그래요? 워낙 아니, 뭐- 자주 받아. 아니,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뭐 이렇게 꽃을 뭐 이렇게 가슴에 달아주고 그러진 못하고. 아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짠! 오! 아니 이거 두 분은 또 어버이시기도 하고 해서 네, 제가 또 야. 준비를 했습니다. 생화인데 향기가 굉장히 진하네요. 이런 걸 진작 어제만 주셨어도 네. 오늘 아침에 아버지 드릴 텐데 따로 안 사고. 아, 그럼 저도 아 그렇게 또 재탕을 저는 아직 못 드렸는데 그러실 방송 것 끝나고 같아서 제가 요거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재탕하실까 봐. 방송을 그 다음에 나오니까. 여보세요. 지금 화해농가 어려우니까 돈 주고 사서 죄송합니다. 드리세요. 바로 우리 나진이한테 바로 스루 딱 해주면 우리 나진이가 바로 슛 때려버리고 시원하잖아. 축구는 이런 거예요. 가시나들은 축구를 내어도 말짱 꽝이라고 하던데. 이번 여왕기 대회에는 전국의 16팀이 출전하는 대회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팀들과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팀에게 뒤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축구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아, 슈팅걸스 이 영화 저 알아요. 슈팅걸스. 이 영화 실화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화고 그래, 네. 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이 영화 초청이 됐었어요.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영화예요. 아, 이 영화가요? 잠깐만, 우리 지역의 축구는 전북 현대. 전북 현대에도 있고 제가 봉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봉동에 완주중학교 완전 좋아.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데 완주중학교 또 축구부가 유명합니다. 아. 거기 또 인조 잔디가 또 기가 막혀요. 아마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 지역원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을 건데 키맨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잘생겼다. 잘생긴 게 아니라 예쁘다. 미모이시죠. 자기 소개 좀 본인 부탁드려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축구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성 심판도 있는 거예요, 축구에?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제가 초면에 잘생겼다고 해서 죄송한데 근데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조금 그죠? 아, 우리 지역에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영화. 어머 그러면 슈팅걸스의 그 모티브가 된 그 배경이 삼내 여중 축구부인가요? 아, 네. 저희 삼례여중 축구부가 실제 그 슈팅걸스의 실제 모델이고요. 그럼 우리 키맨 김세윤 씨도 삼례여중 축구 선수였어요? 네, 그때 2008-9년도에 네. 실제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영광이에요. 야, 그러면 이 영화가 바로 지금 김세윤 씨와 같은 그 당시 축구 선수들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네, 실제 얘기를 아. 다루는 영화예요. 2009년도에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 대회라는 그 대회가 있는데 결승을 올라가서 우승 후보를 2대1로 오. 기적같이 우승을 한 정말 기적. 근데 그 당시에 이 학생 수의 인적 구성이 아주 좋았나 봐요. 아니요, 저희가 선수 구성이 13명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교체 선수로 교체 선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 그냥 무조건 13명이 네.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선전부터 사실 결승까지 많게는 5경기, 적게는 3-4경기를 뛰는데 중간에 그 발등 골절이 있었어요. 발등에 근데 이제 교체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무통주사라고 네. 주사를 맞고 아. 끝까지 결승전을 뛰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삼례여중 약체 팀이 우승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 영화에 담았다. 이 영화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오늘 키맨으로 나오셨다는 건 네.
득점을 한 주인공? 아쉽게도 그 주인공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도움을 줬던. 너무 중요하죠. 네. 어시스트를. 야. 그러면 주특기가 뭐예요? 아무래도 윙포드다 보니까 크로스를 주로. 아니 크로스는 이거 보세요. 대각선을 올리는 올려 거예요. 찾는 거. 네,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또 공부하면 되죠. 이렇게 무통주사까지 맞고 결승전까지 가서 이긴 그 심정, 그 추억을 다시 되새긴다면. 그때 결승 때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다 주저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벅차서. 그렇죠. 네. 노력한 게 이루어졌다. 노력한 만큼 운도 따라주고.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만난 팀이 어디 팀이었어요? 어느 팀? 인천 가정여중이라고 잘하는 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성적을 계속 꾸준히 냈던 우승 후보. 네. 진짜 그 친구들은 팀은 진짜 그날 대성통곡했겠네. 네.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했겠네. 고개만 푹 숙이고 고개 숙이고. 근데 사실은 주인공이 삼례여중 축구 선수들일 수도 있지만 정웅인 씨가 나오잖아요. 감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감독님 성함이 김숫자철자 감독님이셨죠. 네. 왠지 감독님께서 이렇게 정말 최약체 팀이 우승할 정도면 엄청 호랑이 선생님이셨을 것 같거든요. 막 보통 생각하시기엔 되게 무섭고 네. 막 엄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철 쌤은 조금 아빠 같은 분이셨어요. 되게 저희를 다 딸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정웅이 씨가 조금 영화 속의 정웅이 씨가 좀 비슷하게 연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입사해서 전주에 내려와서 삼례여중 그 방송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정말 야 이런 곳에서 축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는 맨날 똑같은 훈련에 똑같은 패턴에 약간 지루하게 네. 2시간 동안 똑같은 훈련만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감독님 오시면서 되게 새롭고 진짜 처음 보는 막 전술 훈련, 패스 훈련 이런 걸 좀 주로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한창 예민한 10대 소녀들의 공간에서 감독님과 함께 지낸다는 게 서먹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미 김수철 감독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또 우리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항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도 적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대에 가서 당당하니 다른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 있는 팀들과 당당하니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례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으니까 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학교가 여러 수상 경력이나 전통이 있는 학교를 물리치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힘들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때 남다리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노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노래였고요. 감독님이 네, 저를 김수철 감독님의 작사 작곡 자작곡 어떻게 하시던가요? 불러도 될까요? 네. 네. 좀 불러주세요. 하루 종일 볼만 차고 사랑 저만장하겠네. 전라북도 남학생들아 볼 찬다고 텃세를 말아. 이래봬도 사랑에는 정열적이다. 헤이 헤이 헤이. 얼마나 자주 부르셨으면 이걸 다 외우고 계시네. 감독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예. 저희 감독님이 네, 하늘나라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감독님이 영화를 보셨다면 정말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진짜 훌륭한 제가 존경했던 감독님이셨고 사실 마지막에 그런 얼굴을 뵙지 못해서 또 되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감독님 뜻대로 영화도 다 만들었고 저희
그때 당시 멤버들 다 모여서 영화도 보고 감독님도 또 추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구부가 해체됐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기사로 통해서 아니 아니, 이렇게 잘하는 축구부를 왜 해체를 전국 대회 합니까? 우승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네. 그렇게 이 훌륭한 팀을 영화도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삼례여중 축구부 학부모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의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지금 현재 저 3학년이고요. 3학년. 그러면 졸업 올해 한 해를 띄워야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렇죠. 대회 출전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해체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해체가 되어서 삼례중으로는 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예, 현재는 이제 각자 아이들이 지금 다른 학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전학을 간 상태죠. 그리고 아이고. 학생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올해 뭐 애기들한테 가장 미안한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해체가 결정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그런 설계부터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교육청이라든지 민원 제기를 하고 면담을 또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을 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 뭐 학교 측에서는 뭐 이사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뭐 신경을 좀 덜 쓴 것도 있었고요. 좀 머리 아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른들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남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 자녀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진로와 진학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사실 말이죠. 축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만 남자 축구에 비해서 여자 축구는 층이 얇죠.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얇기 때문에 운동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죠. 소외됨, 남자 축구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조금 여자가 운동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거기다 축구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다. 예, 남자 축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또 여자가 축구를 아직 이런 선입견이 조금은 제 생각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남자팀 프로 리그를 가면 관중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매진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사실 프로 팀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실업이 제일 실업팀이죠. 최정상이고 그 실업팀마저도 관중이 없어서 서포터즈들 나름 조금씩은 있는데 이제 남자들만큼 막 그건 아니라 무료 입장도 할 정도로 관심이 되게 조금. 후배들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저도 이제 아직까지 심판으로 현역에서 남아 있으면서 뭐 제 모교는 어디다 이런 꼬리표도 붙어 다니는데 모교가 없어졌다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되게 크고요. 모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전국에 중학교가 해체됐다, 창단됐다 해체되고 뭐 고대 다 할 거 없이 창단됐다 해체되고 이런 게 반복이거든요. 그럼 여자 축구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좀 말해주고 싶고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축구 하셨고 축구인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김세현 선생님 입장에서 한국 여자 축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많이 팀이 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초등학교가 지금 팀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중학교가 그 다음이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군요. 네, 설 자리가 되게 없어요. 다 피라미드라서. 근데
일단 무대가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또 멋진 선배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제가 올해 그 심판 급수로 따지면 제일 높은 1급을 올해 오.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야. 그래서 최정상 리그를 가서 심판을 해보는 게 제 목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동호회 여성 축구단을 또 맡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이 좀 삼류중처럼 최약팀입니다. 그래서 꼭 수철쌤을 닮아서 네. 꼭 우승을 네. 해보는 게 제 목표. 아, 응원하겠습니다. 그 전설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레들이 만들어져서 여자 축구도 좀 활성화가 되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앤을 위해서, 싱글스를 위해서, 김수철 감독님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야, 아유, 고맙습니다. 슈 이슈가 시청자 여러분, 스팅걸스에서 김누나 역을 맡은 유진아입니다. 고민정 역을 맡은 정지혜입니다. 최선희 역을 맡은 정예진입니다. 선미여중 축구부의 감동 실화를 담은 영화 스팅걸스. 지금 절찬리에 상연 중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 축구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키면은 삐 소리 날 수도 있어. 마이크랑 인터랑. 이 곡 진짜 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나오는 음악. 제가 결혼식 사회를 정말 많이 보는데 네. 이 음악이 나와요? 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이 음악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그 클래식에 좀 조예가 있는데 이 곡은 모차르트. 이거 아는데. 톨스토이가 작곡한 거죠. 톨스토이요? 그러면 여기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하멘코가 오페라도 있는데. 누구의 곡인가요? 알죠. 그럼? 모차르트가 아니에요? 모차르트 아니고 베토벤입니까? 톨스토이 아니고 키맨이 알고 있어요. 슈베르트입니까? 키맨이 알고 있어요. 아, 계속 혹시-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제 음악에 제 문외한이에요. 아, 네. 우리 솔직하시다. 자, 키맨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나와주세요. 이 곡을 알고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야, 어머 제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제 동생이 제 동생. 어머, 지영 씨. 이영지영. 6.25 때 손 놓쳐가지고 잊어버렸던. 제 아니 우리 동생. 키맨 나올 때 잃어버린 동생 그런 얘기하면 아,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 좋죠? 네. 키맨을 좀 안정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봤어요. 네. 어떤 곡이에요 혹시? 이거는 그 태극기 날리며라는 영화에 그렇죠. 쓰인 OST입니다. OST 네.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많이 힘드시죠? 지금. 자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키맨?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음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윤지영이라고 오, 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네. 원광대학교 음악과 학생님. 그러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음악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리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왜? 이제 그 부분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우선 먼저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10학번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후배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20학번 신입생이 그러면 거리의 연주회가 시민들을 위한 연주회가 아니라 일종의 시위. 시민들한테 지금 알리는 그런 시위의 음악 네. 연주회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정원이 미달되어서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폐과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폐과가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이제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뭐 네 취업률 등등의 재정 기여도 이런 거. 네 항목이 있는데 네. 종합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음악가가 좀 낮은 지표율을 근데 뭐 여기가. 솔직히 음악과 말고도 그 10% 안에 드는 뭐 탁과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타켓이 음악과가 됐느냐 이런 거. 사실 이제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음악과하고 국악과가 이제 통합이 되는 그 시점이 2012년도예요. 학교가 정부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제한들을 두게 되고 그 제한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 평가 속에서 이제 음악과가 지금 해당이 된 부분을 아마 10%에 해당되는 학과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인 프라임 사업이란 게 있는데 학교 측이 프라임 사업을 이행 중에 계약 조항을 어겨서 네, 그것이 교육부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43억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도중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학과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프라임 사업. 인문사회 계열을 조금 죽이고 이공 계열을 위주로 산업 지원을 연계 하는 학과로. 사업인데 그러니까 대학을 하나의 산업 인력 양성 기지로 보는 그런 관점. 저도 예술계 전공이라서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계를 만들어도 인문학적인 걸 반영해서 만들면 그 기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학문이 이렇게 저는 배제되고 없어지고 차별받고 냉대받고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익산은 전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원광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지역 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음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프라임 사업 자체가 좀 다시 재고돼야 될 사업이다. 기초학문들의 학생 정원을 줄이는 것이 이 프라임 사업 선정의 인센티브가 되는 이런 관점은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이고 맞아요. 우리 대학을 어떤 취업 준비 센터로 전락시키는 이런 걸 사회가 정부가 공공이 조장하는 이 사업의 관점은 좀 잘못돼 있지 않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음악과는 약 50년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학과인데 폐가가 되었을 때 익산의 예술은 점점 죽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원광대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까 프라임 사업,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 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학과가 이제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우리 윤지영 학생의 이야기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초에 갑자기 이제 교육부로부터 이제 좀 예상하지 못했던 통보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그 프라임 사업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원을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좀 줄인 게 있습니다. 이제 협약상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1월 달에 그런 정원 조정에 대한 그런 통보가 없었다면은 정원을 줄여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그 결정 사항을 시행을 했을 텐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1월 중순에 발생하니까 이제 사업비 환수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조정을 해서 그 상황을 좀 만회를 하자. 각 학과 폐과는 굉장히 구성원에게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모든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이제 마찰이 적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음악과가 선택이 돼서 이제 폐과가 진행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음악과 친구들의 지금 닥친 현실이잖아요. 근데 탁과 학생들조차도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과도 내년에 대상자 되는 거 아니야?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내년에 신입생들이 그 불확실성. 불확실성. 예를 들면 이과 약간 좀 불안한데 왠지 구조조정 될 것 같은데 야 원광대 이과 그냥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학교 측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라는 걱정도 많았었고 학부모님들 걱정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2023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40만 명 선까지 무너진다고 하는데 갈수록 대학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그런 현실에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 대학들이 어려워질 텐데 학교에 그래도 학생 대표로 나오셨는데 학교에 좀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가 학생들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돈만 쫓아서 간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학교 측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광대학교 음악과 학생을 대표해서 나오는 우리 윤지영 학생 그리고 음악과 학생들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고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 때문에 그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공연들이 다 지금 누적이 돼서 못하고 있는데 5월 달부터는 거리두기 관중이니까 무관중이라고 할지언정 공연은 그대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수다 3호점 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보다 좀 더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조금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라고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데 지용 쌤 어떻게 소감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고민이 뭐냐면 세아 씨하고는 예능면에 있어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지용 쌤하고는 이제 약간 지적인 부분. 이래서 저는 이제 예능과 지적 두 가지를 다 지금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저하고 예능 대척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결국 거예요? 본인 깔때기 있는 나는 여기 거잖아요. 얘는 대척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짭수다로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아까 나왔던 원광대학교 학생들 때문에 많이 가슴 아프고 그런데요. 짧게 한 줄로 말하자면 대학은 대학이다. 대학은 대학이다. 네, 산업 유망성이나 취업 이런 걸로 대학을 함부로 구조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알겠습니다. 자, 세아 씨. 3대 여중은 김세아다. 오. 약간의 뭐 공통점이 있나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그런 3대 여중의 축구부. 그 축구부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없앴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두 분의 어떤 짭수다의 수준이 나왔어요. 저는 뻔했어요. 이제 오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얼마나 고급져요. 다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그래요? 표현할게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나오겠네. 와, 해요. 와, 뭐 하려고요, 뭐. 가까이 오시지. 아니, 뭐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알겠어요. 제 차례예요, 제 차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린 너무 뻔했고. 이슈 수다 3호점 두 번째 오늘은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농가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짭수다로 하세요. 자, 짭수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지금 녹화입니다.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로? 네. 진정 난 몰랐었네. 노래가 왜 이렇게 자주 안 되죠? 이거 못 올리겠는데 SNS에?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웃기려고. 음이 안 맞아요. 웃기려고.
아니 그리고 안 웃겨요. 무엇보다 그 노래로 짭짤한 한 이유를 진정 모르겠어요. 뭐야,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지. 요즘 제가 노래 연습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진짜 몰랐었다. 괜찮죠?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를 폄하할 정도로 정리합시다. 진정 난 몰랐어. 이게 뭐예요? 준비 안 해왔네.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 제가 준비 안 해왔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 왕은 누구일까? 자, 오늘의 스타 왕은 누굽니까? 설마 하민컨 아니겠죠? 설마. 2회 연속이냐? 이거 만약에 하민컨이면 이거 비리입니다. 자. 드디어 이게 제자리를 찾았네. 야. 망했어.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저 왕건 제 건데. 이게 진짜요. 2004년에 이제 M본부에서 방송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때 이후로 또 한 번의 그 큰 감동이 밀려오네요.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좋아요. 뭐 우승한 건 좋은데. 자, 그러면 수다 꼴찌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명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다 꼴찌는 누구입니까? 이분인가요? 지용쌤. 아니요, 우리 하민커예요. 조명이 지용쌤. 조명이 꺼진 사람이 저렇게 꼴찌 되시고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제가 2등인 줄 알았어요. 조명이 진짜 지용쌤한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먹어봤는데 드실만 해요. 원샷 머리 털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